다음 공간인 창조적인 유연성이라는 공간이에요. 네덜란드 출신의 샌더 와싱크라든지 한국 작가인 김일권, 뉴욕에서 온 메리 매팅리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샌더 와싱크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안과 밖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품으로서 평소 같다면 버려야 되는 물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공간은 섹션 3 메리 매팅리 작품 앞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막 하세요. 여기는 큐레이터 팀의 텃밭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메리 매팅리는 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자라나는 식물을 리서치하는 데 관심이 참 많은 작가입니다. 특히 브루클린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식물의 그 이동 경로를 실험하는 작품을 선보였었는데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작가는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특정 지역 하면 특정 특산물을 이제 마치 암기하듯이 배웠잖아요. 대구 하면 사과가 유명한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는 평창에서도 사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열대 식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가에게 이런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 강원도 환경에 맞게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리스트를 보내줘서 이렇게 심고 키우는 작업을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 역시나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주민분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을 이동 식량의 숲이라고 정해봤는데 말 그대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식량 자체가, 식물들 자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환경도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섹션 4는 그녀의 디지털 자연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장소는 두 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이트 볼장과 월정사에 각각 전시를 꾸몄습니다. 특히 게이트 볼장에는 9분의 여성 작가님들의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여성, 기술, 생태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하고 관람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섹션 4 게이트 볼장입니다. 전시장을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하는 작품이 이지연 작가님의 해당 작품인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지연 작가님의 작품은 탄소 필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빛의 색감이라든지 움직임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식물의 움직임이나 뿌리를 연구해서 과학연구원과 협업해가지고는 이 작업을 구성하셨다고 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면에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레이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녀의 디지털 자연이라고 했을 때 여성, 자연, 생태의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사바칸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가님은 동료 여성 작가님들과 함께 파크와틴 회화 클럽이란 그룹을 만드셨다고 해요. 작가님께서는 이 물을 주제로 댐을 건설할 때 파괴되는 자연 현장을 주목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신경진 작가님의 그레이 하이브라는 작품입니다. 회색의 벌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작품이죠. 이제 몸에서 밀랍을 생산해서 집을 짓는 여왕벌로부터 착안을 하셨다고 해요. 영상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이제 매일 아침에 동전 모양의 밀랍을 배급받고 방 안에서 다양한 장치로 그 밀랍을 녹여서 벽을 두껍게 바르는 행위를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왕벌은 곤충의 세계에서 인간계와는 다르게 여성의 중요한 생물학적인 역할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개체거든요. 근데 독거노인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걸 작가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요이 작가님의 내가 헤엄치는 이유입니다. 작가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이웃 해녀 할머니에서 배운 삶의 경험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해당 작품을 위해서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셋을 두어서 마치 작가가 옆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 듯한 그런 작품으로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순미 작가님의 혼돈의 프랙탈이라는 작품입니다. 해당 작품은 인터랙티브 작품으로서 관객분들에게 움직임을 통해서 이 프랙탈의 모습이 이동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게끔 했는데요. 에코페미니즘의 중요한 역할이 인간과 미물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주 작가님의 살핌운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여러 미술관에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나 작품으로 보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작가는 이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돌봄의 가치를 체득했다고 해요. 해당 작품은 이 타자화 혹은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신체와 경험을 주체적인 경험으로 환기하고자 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월정사의 대법륜전이라는 공간입니다. 케넨 줄리아 요네타니 작가와 이수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케넨 줄리아 요네타니의 정모라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이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저희가 생태 예술을 이야기하다 보니 환경 오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염이 된 물에서는 염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중적인 부분을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작품은 먹거리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이수경 작가님의 번역된 글자 시리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작품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화려함에 굉장히 놀라세요. 작가님은 깨진 도장을 금방으로 휘어 붙이셨는데 이 지점이 월정사라는 종교적인 공간이 주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이어짐과 동시에 깨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작품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 공간에서 종교적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은 20여 년간 북한 회령을 비롯한 지역의 흙을 연구하고 이거를 작품의 재료로 실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수경 작가의 글자와 케넨 줄리아 요네타니의 소금으로 만든 정물 작업을 통해서 삶과 예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분리되지 않음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지점으로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미술관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꿔서 작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 공간만 정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어떤 공간을 많이 찾는지를 좀 리서치하게 됐고 월정사와 진부시장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작품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 미술 행사인 만큼 해외 커미셔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저는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글만 쓰거나 작가 추천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작가를 선정하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공간과 주제에 맞게끔 작품을 구현해내고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지점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해외 작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와서 작업이 설치되는 이 과정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 스케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까지도 일일이 다 공유를 해가면서 컨펌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점이 저희는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각예술 행사를 이 축제와 혼돈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게 저희의 숙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측면, 즉 아래로부터의 생태예술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내 심포지엄과 국제 심포지엄 두 차례 마련을 했고, 국내 심포지엄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실제로 참여 작가분을 모시고 이 주제에 대해 작업의 과정, 관객분들의 과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심포지엄이죠. 해외 커미셔너와 강원 작가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실제로 세계성과 지역성, 늘 화두일 수밖에 없는 이 키워드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커미셔너 분들이 강원 국내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세계 미술계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